반갑습니다. 은덕입니다. 제가 얼마 전 느낌이 매우 다른 3명의 캐릭터를 가지고 구독자 취향을 알아보는 투표를 했었습니다. 100분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저는 당연히 떡통의 슈퍼바니가 반응이 좋을 줄 알고 다음 영상으로 슈퍼바니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체인소맨의 파워가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모형은 아마쿠니에서 발매한 파워입니다. 체인소맨이라는 작품은 뭔가 심각하면서도 개그가 난무하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급변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캐릭터가 바로 이 파워입니다. 주인공 덴지가 시리어스한 무거운 분위기를 담당했다면, 오늘 살펴볼 파워는 아주 가벼운 분위기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연임에도 초중반까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캐릭터의 느낌은 가벼워 보이면서 백치미와 바보스러움을 넘나들지만 필요할 때는 또 뭔가를 보여주는 캐릭터인데요. 오늘 살펴볼 모형에서 그 느낌을 잘 구현해냈을지 기대됩니다. 그럼 체인소맨 파워 개봉해보겠습니다. 제품은 베이스와 망치 손잡이, 그리고 본체로 이루어져 있고,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무게감이 느껴지는 커다란 망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망치를 밟고 서 있는 스탠딩 자세로, 복장은 하야카와 아키의 집에 처음 방문했을 때 평상복 차림으로 만들어져 있고, 표정과 포즈에서 파워 특유의 거만하고 도도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모형에서의 모습이 작품에서의 모습보다 조금 더 예쁘지 않나 싶습니다. 예쁘면 아무튼 좋은 거니까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제품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매트한 회색 원판과 커다란 망치가 붙어있는 디오라마로 봐야 할 것 같은 베이스로, 잘 살펴보면 원형 테두리를 살짝 어둡게 칠해놔서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비네팅 효과를 담아내었는데요. 회색 원판이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게 입체감을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치 바로 아래에는 바닥이 갈라진 균열과 붉은 피가 흩어진 모습까지 표현하여 망치의 무게감을 묘사하였습니다. 망치의 디테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면이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피로 만든 망치라는 느낌이 명확하게 느껴졌고, 사용한 직후를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 균열이 보였는데요. 균열과 그 균열의 웨더링을 묘사한 부분이 과하지 않게 매우 적절한 강도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울퉁불퉁한 디테일을 담아내어 망치의 무게를 잘 버틸 수 있게 느껴져 망치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잘 맞아 보였습니다. 본체를 살펴보면 먼저 눈에 띄는 신발을 볼 수 있는데요. 농구화처럼 보이는 이 운동화는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흰색 바탕에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준 신발로 세부적인 디테일은 보시는 바와 같이 꽤나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장은 파워의 슬림한 체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구성으로, 바지는 청바지 하핀치인데요. 디테일을 보면 바지 끝단에 뜯어진 부분과 색이 연해지는 묘사를 볼 수 있고, 재봉선의 라인과 재질의 느낌을 잘 살린 주름 표현, 그리고 뒤에는 주머니의 디테일까지 모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의는 의미 불명의 76.1이 새겨진 목이 넓은 분홍색 긴팔 티셔츠인데, 티셔츠의 허리를 바지 안으로 밀어넣어 생기는 디테일이나 양팔에서 볼 수 있는 주름들로 정보량이 채워져 있고, 티셔츠의 카라 사이로는 흉쇄 유돌근과 검은색 이너웨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딩 브라로 인해 풍만하게 표현된 가슴도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은 자연스러운 조형과 손톱의 유광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다리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강한 비대칭이 느껴지는데, 슬림하게 조형된 다리와 얇은 허리가 어우러져 파워의 체형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쭉 뻗은 다리를 타고 올라가 엉덩이를 거쳐 가슴까지 이어지는 S라인은 조형사의 노림수가 느껴지면서 덕분에 보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헤더 조형을 보면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담아내면서도
디테일을 뭉개지 않고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표현해주었고, 송곳니가 보이는 치아와 파워 특유의 눈동자 표현, 그리고 머리 위로 솟아있는 붉은 뿔까지 유광으로 처리하여 세심하게 디테일을 담아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면서도 멋진 스타일의 모형으로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전에 출시되었던 후류의 파워와 투샷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후류의 파워는 체인소맨 2권의 표지 일러스트를 모형화했기에 나름의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파워를 구매하겠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파워는 예약하지 않을 생각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후류의 제품을 개봉하고 보니 제 미학에 반하는 느낌이 들어 제품의 완성도를 떠나서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모형을 만들게 될 경우 일러스트 자체가 모형을 염두에 두고 그려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수한 모형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후류의 파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러스트는 딱히 모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부학적으로 캐릭터를 설계하고 토시를 적용해서 일러스트를 작업하기 때문에 모형으로 입체화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포징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인소맨 2권의 표지의 포징과 같은 이 모형은 파워가 자신이 만든 무기 위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포징은 그림으로는 뭔가 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모형으로 본다면 아주 얇은 막대 위에 다리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라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역동감을 느낄 수 있는 포징도 아니죠. 거기다 저 포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베이스를 저렇게 요란하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한발 양보해서 역동감이 모형에 표현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도 느껴져야 하는데 이 제품은 그 부분에서 에러가 아니었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미학에 반하는 느낌이었기에 저는 추가로 파워의 피규어를 예약하게 되었고, 그 제품으로 선택이 되었던 게 바로 오늘 살펴본 아마쿠니의 파워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오늘 살펴본 아마쿠니의 파워는 대단히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